판단을 도와주는 사이언스 생활과학 토크쇼 판도사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판도사와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네, 걸음마부터 연애까지 모든 걸 책을 통해 과학적으로 배우고 논리적으로 적용하는 여자, 아나운서 황현주입니다. 네, 저는 과학계에 떠오르는 별, 영원히 반짝이고 싶은 남자, 판도사의 잘생긴 이정표 손한별입니다. 가을이 제법 깊었습니다. 네. 쭉 깊었어요.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4계절 중에 유난히 가을이 좀 짧게 느껴지긴 해요. 네, 이 가을을 남자의 계절이라고 하는데요. 유난히 이 계절이라는 단어 앞에 많은 수식어들이 붙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수학의 계절, 단풍의 계절, 그리고 낭만의 계절, 그리고 솔로의 계절. 솔로요. 솔로. 그래요. 야. 결혼하셨죠? 그렇죠. 네. 뭐 저는 상관없는 계절이네. 네, 그러네요. 네, 이렇게 수학의 계절이라는 게 저는 정말 느껴지는 게 가을하면 노랗게 익어가는 벼이삭들, 그리고 빨갛게 익어가는 또 사과, 여러 가지를 떠올리게 돼요.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야, 표현이 정말 마비가 될 정도로 좋네요. 네, 좋네요. 마음까지 풍성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정말 근데 마음만 풍성해진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몸도 풍성해진다고 생각을 안 하시나요? 티 나나요? 아니, 살이 좀 빠지는 듯 하다가 또 찌는 계절이 아닌가 싶어요. 가을에는 맛있는 음식이 더 많잖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많이 먹게 되는데, 하지만 가을이 지나면 이 나무들도 앙상한 가지만 남듯이 저도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지난다고 해서, 겨울이 온다고 해서 결코 살은 절대로 그냥 빠지지 않아요. 그쵸, 형님? 네, 에너지가 아주 있네요. 아주 네, 좋은 많이 친구. 빠지신다고 정리도 해서. 깔끔하고 한의사예요. 아주 맥을 정확하게 확 짚는데. 그런데 뭔가 마음이 허하고 뻥 뚫린 기분인데요. 이럴 때는 먹는 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요즘에 좀 몸무게가 늘어서 다이어트를 좀 시도해 보려고 하거든요. 인터넷에만 찾아봤는데 너무 많아요. 다이어트 종류가 너무 많아서 대체 뭘 먼저 시작해야 될지 엄두가 안 네, 나더라고요. 맞습니다. 세계적으로 비만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요즘 정말 우리 다이어트는요,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현대인의 필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만과 다이어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자, 비만과의 전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질병으로 떠오르고 있는 비만. 세계보건기구는 비만을 21세기 신종전염병으로 지목한 바 있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 성인 비만율은 무려 전체의 32.5%로 20, 30대 인구 중 초고도 비만 증가율은 2002년에서 2013년까지 남성 4.8배, 여성 6.3배로 늘어났는데, 다이어트를 위해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몸도 마음도 바쁜 현대인들에겐 그를 실천하기란 쉽지가 않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똑똑한 다이어트를 위해 판도사가 나섰다. 맛있고 재밌게 즐기는 다이어트부터 과학의 힘을 빌려 쉽고 빠르게 살을 빼는 신개념 다이어트까지, 현대판 다이어트의 모든 것을 알아보자. 야, 진짜로 우리가 말로만 들었어요. 비만 인구가 이렇게 많다는 사실을 몰랐는데, 정말 다이어트 산업에는 불경기가 없는 것을 우리가 몸소 실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에 또 다이어트 전문가들이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바로 식이요법과 운동, 이거를 해야지 살이 빠진다. 이것만 실천한다면 사실 누구든지 이제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얘기는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사실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해라, 이건 뭐 다이어트의 정석인 건 사실 맞습니다. 근데 열을 올리면서 얘기하는 거는 왜 그런지 알아요? 왜요? 운동은 솔직히 재미가 없어요. 그쵸. 그리고 적게 먹는 건 사실 힘들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좀 나서야 될 입장은 아니지만 좀 나서야 될 것 같아요. 네. 형님보다 제가 배가 조금 더 안 나왔으니까 제가 이번에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나서보세요. 네. 자, 다이어트 성공을 위한 불변의 법칙, 식이요법과 운동. 자신이 없으시다고요? 그럼 저를 따라오세요. 지금부터 맛있고 재밌게 여러분들의 살을 빼드리는 지름길로 안내해드립니다. 쭉쭉. 네, 키에 비해서 지나치게 뚱뚱한 초고도 비만이 되면 각종 성인병과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비만 인구가 급증하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리하여 지금 대한민국은 다이어트 열풍입니다. 식욕이 자기의 의지를 조절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느 순간 터져나온 숨처럼 터져서 폭발하는 식욕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다이어트를 식이로만 먹는 것을 조절하는 것만 체중을 줄였을 시에는 우리 몸에 지방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근육도 같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 근육을 지켜주는 것, 그 방법 바로 운동밖에 없습니다.
다이어트에서는 운동과 식이요법 어느 하나 빼놓을 수 없는데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는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입니다. 자, 말만 살찌는 건 아니죠. 저도 살이 찌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열심히 운동을 해야겠죠. 자, 날씬하게 가을을 보내는 방법 저와 함께 하시죠. 재밌는 다이어트 방법을 배우기 위해 찾아온 이곳. 그런데 갑자기 정체 모를 여인이 봉에 매달립니다. 봉 위에서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모습. 세상에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폴 피트니스 하고 있어요. 폴 피트니스요? 네네. 이거 영화에서만 보던 그거랑 조금 다르고요. 이거는 좀 더 운동 쪽에 가까운 운동이에요. 제가 한번 시도를 해봐도 될까요? 네. 자신만만하게 도전해보지만 힘없이 추락하고 맙니다. 몇 번을 시도해도 상황은 비슷한데요. 굳세어라 한별아. 아까는 정말 그냥 대충 한 거고요. 그렇게 하다가 정말 크게 다칠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제가 제대로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일단 먼저 쉬운 걸로. 가장 기초부터 알려드릴게요. 폴 피트니스는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근육까지 단련시키는 다이어트 운동인데요. 전신 근육을 골고루 활용해 몸 구석구석 붙어있는 군살 제거에 탁월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바디라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폴 피트니스를 하기 전에는 준비 운동이 필수인데요. 몸의 모든 근육을 사용해서 하는 운동이니만큼 준비 운동을 통해 근육이 다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폴 뒤에 서주시고요. 양손 최대한 위로 잡고 두 다리는 접고요. 그대로 몸을 쭉 끌어올게요. 그게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손을 살살살 풀면서 착지. 자, 복부와 어깨. 지금 선생님 얘기가 귀에 하나도 안 들려요. 어깨 단련시키는 데 좋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부에 많은 힘이 들어가고요. 손과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요. 지금까지 신개념 다이어트 운동 방법 폴 피트니스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또는 방법을 몰라서 운동을 못 하셨던 분들 여기 주목해 주세요. 자, 맨몸으로 참 그만하셔도 돼요. 맨몸으로 다이어트 할 수 있다고 해서 저기 왔는데 이건 맨몸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맨몸으로 이 몸을 만들 수 있어요? 예, 맨몸으로도 충분히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디 특정한 장소에 가거나 아니면 뭐 많은 비용이 들거나 어떤 뭐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충분히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도 자기 몸 가지고도 충분히 운동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배워볼 맨몸 운동은 여성들에게는 매끈한 다리를, 남성들에게는 탄탄한 복근을 만들어주는 남녀 모두에게 유용한 운동법입니다. 1회를 실시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역순으로 돌아가서 그대로 다리를 펴서 일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리는 자기 골반 넓이 정도. 두 번째 운동은 전신 근육과 상체 근육을 한 번에 자극할 수 있는 운동인데요. 신체의 균형을 맞춰주는 운동법입니다. 몸을 곧게 유지. 왼쪽이요. 그다음에 내려주고 다리를 다시 모아서 일어서시는 것까지. 앉았다. 세 번째 운동법, 바로 여성 최대의적인 옆구리살을 타도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법으로 탄력 있는 하체를 만들 수 있는 운동입니다. 마지막 맨몸 운동 방법, 앞서 배웠던 맨몸 운동에서 사용하지 못했던 근육들을 모두 사용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마무리 운동으로 제격입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맨몸으로 하는 운동법, 하루에 10회씩 3세트만 시행해도 신체를 아름답게 가꿀 수 있습니다. 열심히 운동한 자 먹어라. 열심히 운동한 만큼 밥도 맛있게 먹어야겠죠. 기껏 운동해놓고 밥 먹으면 조금 아깝지 않냐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먹으면서 하는 다이어트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먹고 열심히 운동하는 건 누구나 아는 최고의 다이어트 방법인데요. 하지만 맛있는 음식들은 모두 칼로리가 높아도 너무 높다는 불편한 진실. 그래서 맛은 업, 칼로리는 다운. 만드는 방법은 간편한 다이어트 음식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어떤 요리를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요리를 할 건데요. 견과류랑 배추를 이용한 견과류 배추말이 쌈입니다. 견과류 많이 먹으면 살찐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네, 견과류는 이제 지방과 칼로리가 높아서 살이 찐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근데 이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산이에요. 그리고 단백질과 섬유질이 높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기 때문에 다이어트 식품으로 좋습니다.
오늘의 다이어트 요리 견과류 배추말이 쌈의 재료를 소개합니다. 배춧잎, 파프리카, 깻잎, 된장, 맛술, 그리고 견과류를 준비했고요. 파프리카와 깻잎은 선택사항이니 취향에 맞게 요리하세요. 배춧잎을 냄비에 넣고 쫀득쫀득해지길 기다립니다. 배춧잎을 찌는 동안 각종 견과류에 된장과 맛술을 넣고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벼 잘 섞어줍니다. 그 후 맛있게 쪄진 배춧잎 위에 깻잎을 살포시 올려준 후 잘 버무려진 견과류를 풍성하게 얹어줍니다. 마지막으로 파프리카를 얇게 썰어 올려준 후 돌돌 말아서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면 끝! 참 쉽죠? 드디어 견과류 배추말이 쌈이 완성됐습니다. 견과류는 다이어트에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노화 방지에도 좋다고 하니 그야말로 신통방통한데요. 아름다운 신체를 가꾸기 위해서 꼭 섭취해야 하는 음식입니다. 여기에 이제 견과류에다가 된장을 섞긴 했는데요. 이제 된장 대신에 땅콩 버터라든가 또는 토핑으로 치즈를 조금 얹어가지고 그렇게 기호에 맞게 바꾸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재밌는 운동과 맛있는 식이요법으로 아름다워지는 다이어트 방법. 오늘부터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운동하는 게 싫으셨던 분들, 그리고 살찔까봐 두려워서 밥을 맛있게 못 드셨던 분들, 올 가을에는요, 재밌게 운동하시면서 맛있게 드시고 건강한 다이어트 하십시오. 야,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알기로는 그냥 줄넘기하고 걷기 운동 이런 것만 알았는데 이렇게 최신 핫한 트렌드를 갖고 있는 이런 운동이 있는 줄 몰랐어요. 야, 이게 봄을 탔어요? 이게 남성분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야, 네. 힘든 걸 제가 봤어야 되는데. 네, 사실 운동으로 이 다이어트 성공이 어려운 이유는 바로 운동이 힘들고 재미없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하기가 어렵다는 점에 있죠. 하지만 요즘은 운동에 재미를 더해서 다이어트는 물론 스트레스까지 해소되기 때문에 이런 운동들이 인기를 계속해서 얻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을 뭐라고 부릅니까? LTE 시대, 스마트 시대. 그렇죠. 무엇보다 빠른 걸 원하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다이어트도 그만큼 효과를 빠르게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야, 그렇게 이제 욕심을 우리가 내다 보니까 문제가 아닌가요? 이게 단기간으로 속성으로 해서 살을 빼려고 하다 보면 뭔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네, 하지만 다이어트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이런 희망사항을 품어보셨을 텐데요. 좀 빠르고 간편하게 살을 뺄 수 없을까?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스마트한 시대에 맞게, 그리고 과학 프로그램에 맞게 기존의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버리고 새로운 다이어트 프로그램의 세계로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솔깃해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필수 요소가 된 운동.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일주일 운동량을 유산소 운동 30분 이상 5차례, 무산소 운동 20분 이상 3차례로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이처럼 꾸준히 운동을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겠죠. 한 취업 포털 사이트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74%가 그 기준에 미달해 운동 부족 상태로 나타났는데요. 가장 큰 원인으로 바쁜 일상에 따른 시간 부족을 꼽았습니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운동을 좀 땀 흘려서 하기보다는 똑똑한 기계의 힘을 빌려서 굵고 짧고 편하게, 그러면서도 효과를 몇 배는 볼 수 있는 일명 테크니스족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들의 운동 비법을 저와 함께 따라가 보실까요? 운동도 보다 스마트하게, 과학기술과 운동의 결합을 통해 짧은 시간에 굵게 효과를 내는 신개념 운동법. 테크니스 중 하나인 파워플레이트를 소개합니다. 중력 가속 운동 기구고요. 일주일 상하좌우 앞뒤 3D 방향으로 30번에서 50번까지 미세 진동이 몸을 타고 올라오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파워플레이트 위에 놔보겠습니다. 미세 진동에 요동치는 잔의 모습 보이시나요? 파워플레이트는 이처럼 미세 진동이 1초당 30에서 50회의 파동 에너지를 발생시켜 중력을 만들고 몸 전체를 자극해 근육이 더욱 빨리 수축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중력이라는 자연 저항을 이용해 인체 부담은 적지만 단순한 매트 운동보다 3-4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단 30초면 스트레칭 효과를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통증 없이 빠르게 운동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근수축이 되는지 뇌에 전달하기 전에 몸이 먼저 반응을 해요. 그리고 바이브레이션 때문에 밸런스 기능을 굉장히 활성화시켜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중심을 잡아야지 하기 전에 내 몸이 먼저 반응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반사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파워플레이트는 또한 기구 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게 즐길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제가 솔직히 셀룰라이트가 조금 많이 심했는데요. 이 진동이 이렇게 바이브레이션이 옴으로써 셀룰라이트가 되게 좀 많이 감소되었어요. 그래서 탄력도 생겨서 좋은 운동인 것 같아요. 또 다른 테크니스를 알아볼까요? 저는 지금 단 20분 만에 6시간의 운동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직접 찾아봤는데요. 들어가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가 짧은 시간 안에 운동 효과를 아주 엄청나게 볼 수 있는 곳이라던데. 일단 신비한 기구가 있습니다. 한번 옷을 갈아입고 오늘 한번 체험해 보겠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을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인데요. 이 슈트를 입으시고 나에게 전기 자극을 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전신 운동을 근육 수축 이완을 계속 하실 거예요. 20분 동안. 강력한 운동 효과의 비밀은 바로 이 수트에 있었습니다. 이제 옷도 다 입고 준비가 다 완료됐는데 그 다음에 뭘 하는 건가요? 이제 이 기계랑 연결을 해서 20분 동안 운동을 하실 거예요. 운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수트를 기계에 연결하는데요. 연결한 후에는 운동할 부위의 저주파 강도를 조절해줍니다. 과연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자, 지금 이제 허벅지부터 저주파가 갈 거예요. 지금 뭔가 두두두두두 때려요. 네. 수트에서 흘러나오는 저주파가 근육을 이루는 섬유질을 일정한 간격으로 자극해 몸속 깊숙이 자리한 운동으로 단련하기 힘든 근육까지 구석구석 자극시켜주는 건데요. 하나, 둘, 셋, 넷. 뭔가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전신을 누가 이렇게 막 마사지를 해주는 느낌이에요. 제가 겨드랑이까지 움직이지 않아도 그러니까 쓰지 않는 근육까지 정말 다 구석구석 만져주는 느낌이에요. 자, 이제는 전신 운동을 해볼 차례인데요. 신체 부위별로 저주파의 강도를 조절해줍니다. 그런 뒤 몸을 강하게 흔들기 시작하자 잠자고 있던 제 안의 근육이 하나하나 살아나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직접적으로 그 부위를 운동하지 않으셔도 기계에서 근육을 수축 이완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본 테크니스는요. 특이하게도 통 안에 들어가서 운동을 하는데요. 네, 보시다시피 이제 겉으로는 이제 확인이 어렵지만 안에서 보시면은 일반적인 유산소 운동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운동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저압력과 고압력이 번갈아 작용하는 운동기구인데요. 더 큰 효과를 위해 특수 제작된 수트를 입습니다. 운동기구 안으로 들어가 보는데요. 과연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하이폭시는 운동 시에 가해지는 고압과 저압의 교차 압력이 특정 부위 세포 조직을 자극해 혈액을 순환시키면서 축적된 지방을 연소시키는데요. 네, 부풀어 올랐다가 그 다음에 다시 아래로 떨어지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이게 교차 압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교차 압력을 적용하게 되면 혈관 확장을 통해서 충분한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맥류 활성화를 통해서 지방산의 이동을 도와 지방 연소가 3배 정도 빠른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짧은 운동 시간 대비 3배 높은 효과를 볼 수 있으며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저강도 운동으로 체력이 약한 여성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다른 운동, 고강도 운동에 비해서는 훨씬 더 수월하게 또 어렵지 않게 또 중간에 중단한 일 없이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강점인 것 같아요. 이 운동에서.
단 20-30분만으로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테크니스족들의 운동 비법 어떠셨습니까? 물론 꾸준하게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긴 하겠지만 바쁜 일상 때문에 운동을 차일피일 미루기보다는 똑똑한 기계의 힘을 빌려서 스마트하고 수월하게 운동에 도전하는 건 어떨까요? 야, 나사의 우주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한다. 그런 식으로요. 그래요. 야, 정말 세상이 정말 놀랍고도 놀랍고도 신비롭고 신비로운 그런 서프라이즈한 그런 세상이 왔는데 이제 쉽게 살찌시는 분들 사실 움직이는 거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이어트에 쉽게 이제 실패를 하시게 되는데 이 마이크로 트레이닝의 경우에는 운동 시간은 단축되지만 효과는 높다고 하니 참 이게 편리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마이크로 트레이닝은요, 일반 트레이닝보다 최고 18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대단합니다. 이렇게 다이어트의 종류도 방법도 정말 다양하고 많은 세상이 왔습니다. 자, 무엇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을 빼야 되는지 정말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정말 내 몸에 여기 감춰져 있는 이 지방의 성격들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얘는 어떤 성격이냐 이렇게 제대로 안다면 조금 더 우리가 관리가 쉬워질 것 같은데요. 비만과 다이어트 보다 치밀하고 정확하고 세심하고 알차고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을 지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판도걸 나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또 오늘 다이어트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뭇가지 같아요. 네, 삐짝 말라갖고. 우리나라 여성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자신이 비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조사가 있습니다. 본인을 비만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비만은 아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도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저는 비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욕 먹어요. 어디 가서. 게시판에 난리 나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일상적으로 말하는 그 비만의 기준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비만하면 뭔가 몸이 뚱뚱하거나 과다 체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비만의 기준이 뭘까요? 비만은 그 체내에 과도하게 지방량이 이렇게 축적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체지방량이 많은 게 비만입니다. 그래서 마른 비만 들어보셨나요? 몸은 빽빽인데요. 그 속 안에 내장에 체지방이 많으면 그 사람은 비만입니다. 내장에 지금 체지방이 많아요, 지금? 아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 실제로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8명은 최소 한 번 이상의 다이어트를 시도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성공률은 1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렇게 성공률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비만이 질환이라는 인식이 부족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멘트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비만은 고혈압하고 성인병하고 연결되는구나. 내 건강을 위해서 지켜야지. 이게 아니라 나 5 사이즈 사는데 안 맞아. 기필코 빼고 만다. 막 이런 식으로. 연기력이 좋아요. 네, 다이어트의 목적을 날씬해지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효과가 검증이 되지 않은 카더라식 다이어트법 많잖아요. 이걸 따라하는 것이 다이어트 실패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카더라식 법칙이요. 혹시 그겁니까? 얘는 어떻게 해갖고 살이 뺐다 카더라. 정확합니다. 그래요? 네. 아무튼 이게 우리가 다이어트에서 성공하기 위한 어떤 법칙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너무 도덕책 같은 얘기긴 한데요. 예. 꾸준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가 정답입니다. 도덕책 같네요. 그래서 보통 살을 뺀다고 하면 무턱대고 굶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공짜는 없죠. 내 몸이 영양소를 필요로 하는데 무턱대고 굶으면 언젠가는 뇌가 고장이 나서 폭식을 하게 되는 등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평소에 드시는 식사량의 3분의 2 정도를 덜어내고요. 균형 잡힌 식단으로 구성해서 드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네,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 제대로 먹는 것, 확 끌리네요. 괜찮은 방법인데요. 근데 꾸준한 운동이 또 문제잖아요. 이거 실천하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일주일 중에요. 하루는 엄청 열심히 운동하고 6일은 쉬고 이것보다 7일 내내 조금씩 꾸준히 운동하는 게 참 좋습니다. 할부로 해라. 할부로 조금씩. 일시불로 하는 건 좋지가 않다. 그래서 요즘에는 아까 현주 씨가 한 것처럼 기계의 힘을 빌려서요. 짧은 시간 운동을 하지만 그 운동 효과는 몇 배나 누릴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하는 테크니스족이 늘고 있습니다. 테크니스, 테크놀로지.
피트니스 합해서 테크니스. 역시 판도사 MC. 야, 역시 이제 첨단 과학 기술이요. 이제 운동의 영역까지 손을 이렇게 쫙 뻗쳤어요. 골키퍼처럼. 야, 운동의 영역. 내 첨단 과학 기술이야. 딱 이렇게 손을 뻗쳤어요. 대단합니다. 야, 다이어트도 이제는 정말 스마트하게 할 수 있는 세상이 왔습니다. 정말 이게 불가능한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 대형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며 뛰던 것이 피트니스 1.0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요가, 필라테스 등 기능성 운동에 집중을 했던 것을 피트니스 2.0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피트니스 3.0 뭘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피트니스 3.0은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개인 맞춤형 운동법이 아닐까요? 한마디로 기존의 운동보다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첨단 기술을 활용한 피트니스 3.0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이어트는요, 잠깐 한때 하는 것이 아닌 평생 해야 되는 과제입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잖아요. 네. 단언컨대 노년기 건강관리의 최고 관건은 표준 체중 유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표준 체중을 유지하는 거, 그것이야말로 가장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를, 비만은 곧 질환이다. 그렇죠. 오늘의 아주 좋은 멘트, 명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 훌륭합니다.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비만은 현대인이 해결해야 할 필수 과제입니다.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요,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는데요. 건강을 위해서 안전하게 다이어트에 성공을 하려면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맞춤형 비만 치료와 체계적인 체중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과학적인 운동과 식이요법이 더해진다면 좀 더 스마트하게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느덧 밤하늘엔 별이 뜨고 캠핑 토크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런 가을날은요, 야외에 가면 저는 그렇게 식욕이 돋아요. 그래, 실내에서도 돋잖아요. 뭘 또 야외 핑계를 대요. 네. 산에서 김밥 먹어본 적 있어요? 그럼요. 유난히 맛있지 않아요? 자연에서 먹는 거는 왜 이렇게 맛있어요? 아, 그렇죠. 한강에서 순대 먹는 것도 괜찮은데. 소주랑. 또 그런 특별한 추억이 있고. 그리고 산에서 회를 먹는 것도 되게 맛있어요. 진짜 회를 떠가지고요. 해봤는데요. 진짜 군침이 완전 돌고 완전 재밌어요. 괜찮긴 하겠다. 먹는 얘기로 하니까 빵이 먹고 싶은데.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유독 가을에 이런 추억도 많잖아요. 가을에 살이 찌기 쉬운 것 같아요. 아, 예. 맞습니다. 특히나 이 가을에는 이 육지 그리고 바다에서 맛있는 음식들이 마구마구 쏟아지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정말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먹을 게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동물이잖아요. 이게 곰들은 겨울이 되기 전에 겨울잠 자려고 몸에 영양분을 비축하잖아요. 네. 사람의 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가까우면요, 몸에 영양분을 비축하려는 그런 성격이 나타나요. 네. 또 여름철 무더위에 잠시 잃었던 입맛이 서서히 되살아나면서 군살이 붙기 시작하거든요. 하지만 가을철은 워낙 선선하고 날씨가 좋기 때문에 활동량도 늘어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식욕이 당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저는 가을이 딱 되면요, 야, 왠지 모르게 남자의 계절이라 그런지 좀 우울하고 약간 또 스트레스를 좀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조금은 스트레스가 조금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또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요? 굉장히 과학적인 증상입니다. 네. 그 가을이 되면요, 여름에 비해서 일조량이 줄어들게 돼요. 햇빛이 덜 비치게 되죠. 이 일조량은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하고 연결이 됩니다. 세로토닌. 네. 이 호르몬이 많이 돌면 행복감을 느끼는데요. 네. 일조량이 많으면 많이 돌아요. 근데 줄어드니까 적게 돌고 우울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는 걸로 대체하려고 그런 욕구가 생기게 되네요. 이 사실 가을이 다이어트 하기에 되게 좋은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가을 살이 쉽게 빠지기도 하고 찌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어떤 게 이제 가을의 진짜 모습이에요? 어떤 거요? 어떤 게? 어떤 게 가을의 진짜 모습일까요? 둘 다 가을의 진짜 모습입니다. 네. 가을은 먹을거리도 많고 아까 그 겨울잠처럼 몸에 영양분도 비축해서 살이 찌기도 쉽지만요. 또 살을 빼기도 쉽습니다. 정답은 날씨죠. 날씨가 선선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운동을 한다던가 이렇게 자주 나들이를 해서 살이 빼기 쉽고요. 또 겨울이 다가오니까 쌀쌀하잖아요. 네. 그러면 몸은 스스로 열을 내서 그 지탱하려는 그런
기능이 일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기초 대사량이 늘어나서 살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손을 좀 가만히 계셔주시면 좋을 것 손이 같아요. 먼저 돌았네요. 미안합니다. 이 가을이 왜 천고마비의 계절이고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말까지 살찌는 거예요. 근데 또 아시는 분이 또 승마 다이어트를 했어요. 승마를 타면서 다이어트를 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말을 살 빼게 하더라고요. 말이 빠지고 본인은 안 빠져. 그쵸? 말만 쭉쭉 빠지더라고요. 말은 살찐다. 이것도 약간 모순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살이 찌기도 쉽지만 다이어트에도 성공하기 쉬운 계절. 그래서 가을에는 많은 다이어트를 많이 시도를 해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 기상천외한 다이어트법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또 이제 많이 알려진 거로는 보통 연예인들이 다이어트를 하면 이게 또 일파만파 큰 유행으로 퍼지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그 화제거리 중에서 배우 심은경 씨의 해독 주스 다이어트, 그리고 가수 에일리의 단백질 식단 다이어트, 그리고 무려 15kg를 뺀 우리 박보람 씨의 5끼 식단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요. 5끼. 야, 약간 섹션 TV 연예통신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요? 리포터답게 딱 얘기를 하시네. 그랬어요. 모두들 5끼 식단으로 어떻게 다이어트가 되냐 해서 많이들 놀라실 텐데요. 그게 그 5끼를 잘게 나눠서 소식을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로 비만인 사람들은요, 오히려 잘게 나눠서 먹으면 심장병을 높일 수 있다는 결과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횟수는 다이어트와 상관이 없는 거죠. 균형 잡힌 식단과 그 전체적으로 먹는 양이 중요한 거죠. 주위에도 다이어트 하신 연예인분들 몇 명 있거든요. 조영구 씨 같은 경우에도 다이어트에 성공을 했고, 오지연, 오지연 형, 이런 분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분들의 단점은 얼굴이 늙어요. 살은 빠지는데 얼굴이 팍 삭더라고. 안쓰러워 보이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럼 현명수 씨는 일부러 배를 이렇게 키우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냥 자연적인 형상이에요. 나는 뭐 다이어트를 시도하던가 막 이런 적은 없었어요. 그냥 어차피 이렇게 살아야 되고, 얼굴은 그냥 알아서 늙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진짜 신기하네요. 뭐 다이어트를 위해서 관상까지 그렇게 연결하고 그러니까요. 하는 좀 신기하더라고. 거 보면은 와, 진짜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상하게 다이어트 관련해서는 근거 없는 낭설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낭설이 있을까요? 어떤 게 있냐면요. 일단 무조건 굶고 보는 다이어트가 기본인데요. 제가 아는 어떤 경우는요. 이 아예 밥통을 버리는 것으로 다이어트를 시작하더라고요. 진짜 무모하죠. 근데 사실 그건 조금 약과인 게요. 그 국민 할매로 잘 알려진 그 부활의 그 김태원 씨 있잖아요. 이분은 다이어트를 위해서 번데기만 드시잖아요. 입냄새 나겠네. 그렇죠. 냄새. 이게 도움이 되나요? 그게 그 번데기가요.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보통 운동하실 때 닭가슴살하고 고구마 많이 드시죠. 그 닭가슴살처럼 단백질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퍽퍽하시다면 번데기를 드시는 것도 저는 권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된장이 온몸에 독을 빼는 효과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된장을 바르고 랩으로 돌돌 말아요. 김밥처럼 돌돌. 된장요? 무슨 애드립이 그래요. 진짜. 아무튼 이렇게 말아서 그렇게 해갖고 잔대요. 정말 제정신 아닌 경우죠. 충격이네요. 그러니까 서프라이즈 하죠. 예. 네. 보면은 요즘에 다이어트 열풍이 되게 불고 있는데 너무너무 걱정됩니다, 저는. 그러니까 초등학교 고학년 여자애들 있죠. 네. 걔네들은 급식을 먹지를 않아요, 요즘. 도대체가 밥을 먹지를 않아요. 왜요? 다이어트 하느라고요, 살 빼느라고. 초등학생까지 그래요? 그럼요.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그리고 살이 찌는 거나 건강한 거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을 갖고 있어요. 좋아 보인다, 건강하다가 아니라, 어떡하면 좋아, 뭔가 몸에 뭐가 묻은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진료를 받을 때 상담 치료를 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와, 이게 문제네요, 진짜. 네, 정말 우리가 이게 탈도 많고 말도 많은 다이어트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놀랍습니다, 진짜. 근데 유난히 우리가 또 유행에 민감하고 종류도 많다 보니까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다이어트에 관한 오해와 진실들을 본격적으로 좀 우리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통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살이 찌는 체질, 또 안 찌는 체질, 이게 뭔가 따로 있는 게 아닐까요? 궁금한데요? 맞습니다. 살이 찌는 체질과 안 찌는 체질이 따로 있습니다. 환경적 요인과 유전적 요인이 있을 때 유전적 요인이
유전적 요인이 훨씬 더 살찌고 빠지는 것에 크게 작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현대 21세기 도시에서 살고 있지만은 우리 몸속에 있는 DNA는 수천 수만 년 전 원시인의 DNA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원시 시절에는요, 살이 잘 안 찌는 체질, 즉 남는 에너지를 다 버려버리는 체질인 분들은 생존하기 힘들었습니다. 대부분 다 도태돼서 사라졌고, 지금까지 생명을 유지하고 우리에게 전해 내려온 DNA는 바로 먹었을 때 살이 잘 찌는 생존에 유리한 그런 DNA를 갖고 타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이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찐다 하는 분들은 정말 특이한 분들이고요. 먹었을 때 먹는 족족 살이 잘 찌더라 하는 거는 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모의 식습관이 아이의 비만에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가족들이 다 비만인 경우 많잖아요. 부모님이 식습관만 고쳐도요, 어른보다 아이가 훨씬 더 빨리 빠집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체질에 따라 그리고 각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이 다이어트 선택도 엄청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가장 궁금한 게 이 식이요법과 운동 중에 어떤 게 더 효과적인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반반 아닐까요? 반반이요? 궁금하네요. 식이요법과 운동요법, 사실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하시기 위해서는 둘 다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를 찝자고 하면 저는 식이가 우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효율적인 부분인데요. 예를 들자면은 짜장면 한 그릇을 먹었다. 대략 한 800칼로리가 넘습니다. 그렇다면은 먹은 짜장면 800칼로리를 걷기로 소모를 하겠다면은 10시간 이상을 걸어야 된다는 얘기가 납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10시간 동안 걷는 것보다 짜장면을 한 그릇 안 먹는 게 훨씬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운동요법 또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꼭 필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동을 안 한 상태에서 단순히 식이만으로 살을 뺐을 시에는 우리 몸에 지방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근육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장기적으로 다이어트에 성공을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은 유지 또는 늘리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게 되겠습니다. 정말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있는 것이 없다 보니 다이어트 하기가 정말 성공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가 아닌가 싶어요. 어렵네요. 네, 그렇지 않나요? 특히 다이어트 음식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보통 먹으면은 뭐 기름기 있는 거나 뭐 이런 견과류 같은 거는 무조건 살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살찌기 쉽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더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게 있습니다. 뭔가요? 아침 달걀, 땅콩 버터, 땅콩, 아몬드, 커피, 치즈 이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되죠. 딱딱 집어서 쪽집게 선생님처럼 딱 얘기해 주시네요. 그러니까 제가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또 주위에 포도 다이어트를 했어요. 포도 다이어트. 포도만 먹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먹고 포도만 주양창 포도만 먹어요. 몸에 안 좋지 않아요? 그리고 5일 뒤에 쓰러졌어요. 그 병원에서 왜 영양실조인가 물어보니까 농약 중독이라 그러더라고요. 슬프잖아요. 슬픈 이야기입니다. 슬픈 이야기예요. 근데 포도 말고도 사실 또 탄수화물이 또 다이어트의 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저는 궁금한 게 이제 밥이 주식이었던 예전에 사람들은 다 이렇게 뚱뚱하고 막 이러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쌀, 이 정체가 궁금하네요. 쌀은 이제 대부분이 당질로 돼 있으면서 그 단백질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 그 쌀 단백질은 밀가루나 옥수수나 이런 거에 비해서 상당히 필수 아미노산이 많고 그래서 생물가가 높은 그런 단백질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에는 한 끼 식사에서 밥으로 섭취하는 에너지가 한 60%나 돼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밥을 많이 먹으면 에너지가 과잉이 되죠. 그래서 비만이 되는 것이 밥 자체가 비만을 가지고 오는 건 아니고요. 근데 그 대신에 또 밥을 드실 때 이런 그 섬유소가 많은 현미라든가 잡곡밥이라든가 이런 걸 드시게 되면 만복감이 빨리 오기 때문에 밥 양이 많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복감이 오래 가면서 다른 간식류의 섭취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오히려 잡곡밥을 드시게 되면 체중을 떨어뜨리는데 효과가 있는 거죠. 탄수화물은요,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더라도요, 적정량의 탄수화물은 섭취를 해줘야 돼요. 대표적인 게 쌀로 섭취하는 게 쉽죠.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쌀 먹기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쌀 먹기 프로그램이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요, 이 고기,
육류 그리고 밀가루를 주식으로 먹는 서양인들이 쌀이 비만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걸 알게 되면서 쌀 소비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쌀이 이로운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쌀 소비량이 줄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쌀이 이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이용되고 있다니까 오히려 좀 놀랍네요. 그렇다면 이 쌀에는 어떤 효능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쌀룬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중에 하나인 가바 때문입니다. 가바요? 예. 가바는요, 이렇게 두뇌 활동도 촉진해서 집중력하고 기억력도 높이고요, 비만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 성분이죠. 가바 성분이 이제 비만 가바. 약간 요런 게 우리가 공부를 하면 되겠네. 외우기 좋겠네요. 비만 가바. 네, 비만 가바. 이렇게. 넣은 거다. 그죠? 오늘 우리가 다이어트에 대해서 정말 어떠한 그 대학병원 수술실보다 전격 해부를 진짜 잘했습니다. 우리가 잘했어요. 너무 좋은 프로그램 같아요. 예, 이게 다이어트. 정말 우리 현대 생활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필수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다이어트.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내게 있어 다이어트란 뭔가요? 나에게 다이어트란? 저는 관심 없고 엄마가 하는 거? 무슨 자신감이죠? 나중에 저도 해야죠. 본인도 아빠가 될 거고 다 그런데. 그죠? 네. 근데 오늘을 통해서 좀 많은 거를 배워가서 이제 저도 다이어트를 건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는 다이어트를 그렇게 즐겨 하진 않아요. 먹는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데 오늘 다이어트 비법들이 꼭 챙겨 먹어야 할 음식들 알려주셨잖아요. 이게 다이어트구나. 그래서 저도 좀 이제는 친해져야 할 친구가 아닌가. 선생님. 저한테 다이어트는 사랑스러운 왼수입니다. 왜요? 야, 이게 좋은데. 표현 좋잖아요. 사랑스러운 왼수. 반전이 있잖아요. 다이어트를 하면 몸매가 사랑스러워져요. 예뻐지긴 합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굉장히 잘못된 오개념 때문에 요즘 아이들이 많이 병들고 있어요. 그래서 왼수 같습니다. 이야, 역시 마무리가 깔끔하네요. 고맙습니다. 야, 좋네요. 오늘 다이어트에 대해서 전격 해부해봤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요, 비만을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21세기 신종 전염병으로 지목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이어트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고 하는데요. 기본에 충실하고 꾸준한 노력만 있다면 이 풍성한 계절, 이 가을에 올바른 다이어트로 여러분들 건강을 수확해 보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판도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